안녕하세요. 삶의 한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가족 중에 말투가 거친 분 계신가요?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귀에 거슬리시나요? 남편의 무뚝뚝한 말투에 상처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자녀의 퉁명스러운 대답에 서운하셨나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그런 말들이 조금은 다르게 들리실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다른 사람을 바꾸는 법이 아니라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시는 김영애 씨, 올해 62세입니다. 결혼한 지 35년이 넘었는데요. 영희 씨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남편의 말투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밥 줘. 이게 뭐야, 맛없어. 빨리빨리 해. 영희 씨는 35년 동안 이런 말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남자들은 원래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그 말들이 가슴에 쌓였습니다. 어느 날 영희 씨는 친구들과 차를 마시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35년 동안 뭐였을까?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 나를 사람 취급하는 건지 모르겠어. 친구들은 영희 씨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희야, 그런데 내 남편 마음은 나쁜 사람 아니잖아. 말만 그렇지 너한테 정은 많잖아. 영희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영희 씨가 아프면 누구보다 걱정했습니다. 영희 씨가 친정에 가겠다고 하면 꼭 데려다 주었습니다. 영희 씨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말로 표현하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말투와 마음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며느리와 시어머니 이야기를 해볼까요?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박순자 씨, 올해 68세입니다. 순자 씨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순자 씨의 고민은 며느리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며느리의 집안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침에 밥을 대충 차립니다. 국도 인스턴트로 때웁니다. 빨래도 그냥 세탁기에 털털 넣어버립니다. 순자 씨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야, 밥은 정성껏 차려야지. 국은 직접 끓여야 맛있어. 빨래는 색깔별로 분류해서 해야 해. 하지만 며느리는 순자 씨의 말을 잔소리로 받아들였습니다. 며느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를 나무 토막처럼 보시는 건가?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나도 사람인데 내 방식대로 살 수는 없는 건가? 결국 며느리는 친구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어. 오시면 이것저것 다 간섭하시고 차라리 따로 살고 싶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누구 편이신가요? 시어머니 편이신가요? 며느리 편이신가요? 사실 둘 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50년 넘게 자기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방식이 순자 씨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요즘 세대의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방식이 며느리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서로가 자기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철수 씨, 올해 65세입니다. 철수 씨의 딸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딸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내려옵니다. 철수 씨는 딸이 올 때마다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딸은 집에 오면 휴대폰만 봅니다. 철수 씨가 이것저것 물어봐도 대답이 짧습니다. 아빠, 직장 생활은 어때? 그냥요. 요즘 뭐 재미있는 일 없어? 별로요. 건강은 괜찮아? 네. 철수 씨는 서운했습니다. 자기는 딸이 보고 싶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딸은 귀찮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철수 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 나한테 관심이 없나 봐. 말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봐.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 하지만 아내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지친 거예요. 서울에서 혼자 살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에 오면 그냥 쉬고 싶은 거예요. 말이 없는 게 아니라 편해서 그런 거예요. 철수 씨는 그제야 생각했습니다. 아, 딸이 나를 싫어해서 말이 없는 게 아니구나. 편해서 그런 거구나. 이것이 바로 오늘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말이 없는 것도 때로는 편안함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말투가 거칠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표현을 잘 못할까요? 그 이유를 알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성장 환경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랐는지가 말투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자란 분들은 어떤가요? 들판에서 큰 소리로 불러야 했습니다. 야, 밥 먹어. 빨리 와. 이렇게 큰 소리로 짧게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도시에서 자란 분들은 어떤가요? 조용히 말하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자란 환경이 다르면 말투가 다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족 문화입니다. 어떤 집안은 말을 많이 하는 집안입니다.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눕니다. 감정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어떤 집안은 말이 없는 집안입니다. 필요한 말만 합니다.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집안마다 문화가 다른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대 차이입니다. 우리 세대는 어떻게 자랐습니까? 전쟁을 겪었거나 전쟁 직후에 태어났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급했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했습니다. 감정을 표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대는 다릅니다. 풍요로운 시대에 자랐습니다. 감정 표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어느 쪽이 옳은 것일까요? 둘 다 옳습니다. 시대가 다르니 방식이 다른 것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말투가 거칠다고 해서 마음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표현을 못한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김영애 씨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영희 씨의 남편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남편은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7남매 중 장남이었습니다. 집안이 가난해서 중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습니다. 15살부터 공사판에서 일했습니다. 공사판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야, 이거 가져와. 빨리빨리. 뭐하고 있어? 이렇게 짧고 강하게 말해야 들립니다. 그렇게 50년을 살았습니다. 그 말투가 몸에 배었습니다. 집에 와서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습관이 그런 것입니다. 박순자 씨의 경우는 어떨까요? 순자 씨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시집와서 50년 동안 밥을 지었습니다. 빨래를 했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자식을 키웠습니다. 그것이 순자 씨의 인생이었습니다. 순자 씨에게는 그 방식이 최선이었습니다. 자기 딸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딸은 잘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다르게 합니다. 순자 씨는 불안합니다. 저렇게 하면 아들이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집안이 제대로 돌아갈까? 그래서 자꾸 말하게 됩니다. 잔소리가 아니라 걱정입니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철수 씨의 딸은 왜 말이 없었을까요? 딸은 서울에서 혼자 삽니다. 회사에서는 하루 종일 사람들과 이야기합니다. 회의하고 보고하고 설명하고 퇴근하면 지칩니다. 말하기가 싫습니다. 집에 내려오면 어떻습니까? 편합니다. 아빠 엄마 앞에서는 말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있어도 됩니다. 그것이 딸에게는 최고의 휴식입니다. 말이 없는 것이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편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아, 그럼 나만 참으라는 거야? 상대는 그대로 두고 나만 이해하라는 거야?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참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다릅니다. 참는 것은 억지로 견디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화가 나고 답답한데 겉으로만 참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폭발합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해하면 화가 나지 않습니다. 답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상대의 입장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구나. 저 사람의 인생이 저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해질까요? 7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따라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내 기준을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대가 내 기준에 안 맞기 때문입니다. 밥은 이렇게 차려야 하는데, 말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집안일은 이렇게 해야 하는데, 내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그 기준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 기준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 기준은 내가 살아온 방식일 뿐입니다. 상대에게는 상대의 기준이 있습니다. 상대가 살아온 방식이 있습니다. 둘 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를 뿐입니다. 박순자 씨의 경우를 다시 볼까요? 순자 씨는 밥을 정성껏 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순자 씨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다릅니다. 며느리는 간편하게 차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아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어느 쪽이 옳습니까? 둘 다 옳습니다. 순자 씨가 자기 기준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며느리는 저런 방식으로 사는구나. 요즘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화가 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방법, 내 기준을 내려놓으세요. 두 번째,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우리는 항상 내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의 입장도 있습니다. 상대도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김영애 씨의 남편을 생각해 볼까요? 남편은 왜 그렇게 말할까요?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말했습니다. 공사판에서 일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남편의 언어입니다. 남편은 그 언어로 살아왔습니다. 영희 씨가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우리 남편은 저렇게밖에 못하는구나. 표현은 서툴지만 마음은 나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로 영희 씨는 이렇게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야, 밥 줘. 이 말이 당신 배고파요. 밥 주세요. 로 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 말이 이거 처음 먹어보는 건데 뭐예요? 로 들렸습니다. 말은 같은데 의미가 달라진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세 번째, 말투와 진심을 구분하세요. 말투가 거칠다고 해서 마음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말투는 습관입니다. 하지만 진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손주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공부 안 하냐? 텔레비전 그만 봐. 게임 그만하고 책 읽어. 손주들은 할아버지가 무섭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를 싫어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주들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손주들 사진을 항상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손주 자랑을 했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사다 놨습니다. 말투는 거칠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씀은 무섭게 하시지만 마음은 착하셔. 할아버지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손주들은 그제야 할아버지를 이해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거친 말 뒤에 숨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 방법, 말투와 진심을 구분하세요. 네 번째, 잔소리를 정보로 받아들이세요.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힘드신가요? 남편의 참견이 귀찮으신가요? 그런데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그것을 잔소리가 아니라 정보로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실제로 한 며느리가 이렇게 생각을 바꿨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김치는 이렇게 담가야 맛있어. 국은 이렇게 끓여야 시원해. 빨래는 이렇게 해야 옷이 상하지 않아. 전에는 이것이 잔소리로 들렸습니다. 나를 못 믿어서 하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 이것은 시어머니의 50년 경험에서 나온 정보구나. 시어머니가 공짜로 가르쳐 주시는구나. 요리 학원 가면 돈 내고 배워야 하는데 공짜로 배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귀하게 들렸습니다. 노트에 적기까지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기 말을 진지하게 듣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네 번째 방법, 잔소리를 정보로 받아들이세요. 다섯 번째,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배우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당신도 이렇게 해봐. 당신도 생각을 바꿔봐. 당신도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도 가르침 받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바뀌세요. 내가 먼저 이해하세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상대도 따라서 변합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말해요? 좀 부드럽게 말할 수 없어요? 당신은 변할 생각이 없어요?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퉁명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아내가 편해졌습니다. 남편의 말투에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아내가 편안해하니까 남편도 편안해졌습니다. 말투가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여섯 번째, 나에게만 적용하세요. 좋은 가르침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아, 맞아.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보, 오늘 유튜브 봤는데요. 사람은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대요. 당신은 요즘 화를 자주 내잖아요. 당신이 이해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래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상대에게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것입니다. 아, 맞아. 내가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화를 낼 때가 있었어. 앞으로는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어. 이렇게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관계가 변합니다. 6번째 방법, 나에게만 적용하세요. 7번째, 유머로 받아넘기세요. 마지막 방법입니다. 이것이 가장 고급 기술입니다. 거친 말을 유머로 받아넘기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부부가 계셨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참 못생겼어. 둥둥하고 얼굴도 널쩍하고. 아내는 처음에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10년 동안 그 말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나를 미워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구나. 그게 남편의 애정 표현이구나. 남편은 다른 표현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아내가 말을 바꿨습니다. 남편이 못생긴 것이라고 하면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왜 이 못생긴 거랑 살아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당신 둥둥이라고 하면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둥둥한 게 복스러운 거예요. 남편이 또 웃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변했습니다. 아내가 상처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내가 유머로 받아넘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도 조금씩 말을 바꿨습니다. 당신 오늘 둥둥해 보이네 대신에 당신 오늘 귀엽네라고 말했습니다. 7번째 방법, 유머로 받아넘기세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볼까요? 상황 1, 시어머니의 잔소리. 시어머니, 며느리야, 국이 너무 싱거워. 이렇게 하면 어떡해? 예전의 반응, 네, 알겠습니다. 속으로는 화가 남. 새로운 반응, 어머니, 제가 아직 배울 게 많네요. 국은 어떻게 끓이면 맛있어요? 시어머니는 기뻐하며 자세히 가르쳐줍니다. 관계가 좋아집니다. 상황 2, 남편의 무뚝뚝한 말. 남편, 야, 밥 줘. 예전의 반응, 내가 해먹어. 화를 냄. 새로운 반응, 여보, 배고프시죠? 금방 차려드릴게요. 밝게 대답. 남편이 조금 미안해하며 고마워라고 말합니다. 상황 3, 자녀의 짧은 대답. 부모 요즘 어떻게 지내? 자녀, 그냥요. 예전의 반응, 그냥이 뭐야? 제대로 대답 좀 해봐. 서운해함. 새로운 반응, 그래, 많이 피곤하겠다. 편히 쉬어. 이해해줌. 자녀가 마음을 열고 조금씩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핵심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말투가 거칠다고 해서 마음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습관이고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입니다. 둘째, 내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하지 마세요. 내 기준은 내가 살아온 방식일 뿐입니다. 셋째, 상대를 이해하면 내가 편해집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입니다. 넷째,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하세요. 내가 변하면 관계가 변합니다. 다섯째, 좋은 가르침은 나에게만 적용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상대를 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편해지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것입니다. 상대의 거친 말에 화내고 짜증내면 누가 힘들까요? 내가 힘듭니다. 상대의 행동에 스트레스 받으면 누가 아플까요? 내가 아픕니다. 하지만 상대를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편해집니다. 내가 건강해집니다. 내가 행복해집니다. 결국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나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작은 숙제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씩 연습해 보세요.
가족 중 누군가의 거친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할까? 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떨까? 저 말 뒤에 숨은 진심은 뭘까?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만 연습하세요. 한 달 후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많이 편해져 있을 겁니다. 가족 관계도 많이 좋아져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나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해봤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녀와의 대화가 편해지는 7가지 방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